자,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보시면 98페이지 행정처분에서 거기 박스 제목이 행정처분 사전사후 절차 있죠. 일단 취소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는 등록 취소 밑에 누구예요? 등록관청이 누구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청문 동그라미. 취소할 때만 뭐 한다? 청문. 보고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반납을 해야 되겠네. 7반 어디 가서? 7일 내에 등록증 반납은 당연히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 한 것이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 통보하고? 협회에 통보하고. 옆에 공인중개사 넘어오시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있죠. 자격 정지는 누구에 대한 처분이고? 소공 누구만이 할 수 있고? 교부한 거기 답이요. 사무소 소재지 X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자격 취소할 때만 뭐하고? 청문. 자격 취소한 것만 며칠? 5일.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서 통지하는 것은 뭐만? 자격 취소만. 자격 취소 받으면 자칠반 해야죠. 어디 가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고 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없고 반납 규정이 없다. 그죠? 마지막으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은 뭐 알게 된 것만? 자격 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며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 옆에 지체 없이 넣었을 것이고 그게 전체 내용이고 박스 밑에 양가로 1번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동그라미. 승계 조항은 예외가 있다 없다? 등록관청 바꾸든지 종별 바꿔도 승계됩니다. 옆에 땡땡 돼 있죠. 밑줄하시고. 가장 기본 지문의 승계 조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그 다음 밑줄 다시 등록했다. 재등록이 나오면 언제의 지위를 폐업 신고 전 지위를 승계한다. 뒤에 다만해서 예외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승계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1번 행정제재 처분 동그라미 효과 승계. 처분한 것도 승계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기억에 폐업 신고 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뭐 했다?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니은 과태료 처분의 효과 있죠. 따로 띄었을 것이라고. 언제부터? 처분 1 밑에 폐업 1 X죠. 몇 년간? 1년간 승계.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처분일 1년, 과태료 처분의 효과 처분일 1년 각각 풀어놨으니까 그렇게 읽으시고. 됐어요? 2번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 말은 언제 사고 친 것이 있고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 한 것이 있고 누구한테 처분하겠다고? 재등록한 현재 개업 공인 처분하겠다. 재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끝에 행정 처분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언제의?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 처분할 수 없다 해서 옆에 페이지 1번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뭐다? 폐업 신고 전 밑줄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면 원칙은 뭐 할 수 있는데 등록 취소할 수 있는데 폐업 기간이 얼마 초과했다? 폐업 기간 3년 초과했다 주어지면 우리한테 물을 질문이 뒤에 기억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한 개 나오거나 니은 행정 처분할 수 없다 두 개. 이번엔 폐업 신고 전 업무 정지 밑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다면 폐업 기간 얼마? 1년 초과했다면 업무 정지할 수 없다. 그래서 박스 밑에 원칙은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 취소 몇 년간? 3년간 결격사유인데 그러나 언제의?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로 누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된 경우 3년에서 뭘 빼주겠다?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결격 기간이 됩니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4번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함에 있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하지 마시고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함에 있어서는 뭐를 고려해라?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서 빼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법인 동그란 법인인 경우 폐업 신고 전 지위는 누구한테만? 대표자에게 준용됩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타이틀이 주어지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오면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구나. 1.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등록 취소 처분의 효과는 1. 기억에 등록 취소 동그라미 뭐하고? 청문. 그러나 사망 해산인 경우에는 청문 실시하지 않는다. 미연 등록 취소 동그라미 된 자는 등록증 반납해야 한다. 어디 승하는? 국토교통부령 등록증을 어디 가서 반납한다? 등록관청은 등록관청 체크하시고 시도지사에도 잘 안 보인다는 거야. 더군다나 밑에 등록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 등칠 반이죠. 등칠 반은 보이는데 중간에 등록관청이 안 보여. 시도지사에도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쉽다 하고 풀고 보니까 이게 틀렸다고. 17.5 아니야. 이 경우 법인 해산이면 청문하지 않죠? 절대 취소를 했다. 누가 반납한다고? 대표자 괄호 이었던 자가 대칠반이요. 협회 통보해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간판 철거해야 하네요. 동그라미 밑에 2번 맨 밑에 99페이지 밑에 빈칸 남았죠? 간판에 철거, 간판 철거 땡땡 하시고 간판 철거. 등록 취소 받은 경우 간판 철거는 며칠? 지체 없이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암기사항이 절대적 등록 취소 있죠. 절대적이란 말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시험 지문에 등록이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 등록 취소 처분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임의적,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는데 이건 지문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절대 취소 표현이에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임의적 취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임의적 등록 취소는 뒤에 나올 지문이 두 개예요. 여기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나 없나요? 여기는 업무정지 처분을 못해. 재량이 없어. 근데 여기는 등록 취소 처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량이 있으니까 봐줄 것 같으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임의적 취소예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어디에 해당한다? 그럼 좀 이따가 업무정지가 나오겠죠.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것 하면 답이 뭐예요? 절대 취소는 업무정지가 없어. 임의적 취소는 업무정지 사유이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건 포함시키고 이건 포함시키면 안 돼. 나중에 문제 풀 때 업무정지 사유인가 아닌가 할 때 절대 취소하고 아예 과태료 처분은 업무정지에 관계없죠. 이게 답이에요. 임의적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사유에 포함. 자격 취소 있죠. 자격 취소 처분은 나누는 거 없어요. 절대 취소밖에 없어.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은 취소된다. 뭐라고 하면 틀려요. 자격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 취소하면 안 돼.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있죠. 지정 취소 처분은 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이 취소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걸 꼭 구분하시라고.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좀 이따 나와요.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고. 자, 절대적 등록 취소는 암기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6월 끝나고 7, 8월 넘어가면 이거 암기하기 시작하면 다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 부사결 2등이소 양대 한 줄 돼 있죠. 부사결 2등이소 양대 정지 업무 정지이소 돼 있죠. 자격 업무 최근 1년 쭉 돼 있는데 그거 나중에 본문 내용이 다 이해하시면 부사결 2등이소 양대에도 관계없어요. 부가 뭐예요? 거짓 그밖에 부정남이 다 취소야. 부정한 방법 등록 취소이면 형벌은 얼마? 그때 3-3도 적어보시고 사망해서는 청문하지 않지만 절대 취소합니다. 결격 사유도 절대 취소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대행을 묶어서 해야지. 트리오 아니요? 형벌 얼마? 1-1. 그 세 가지는 절대 등록 취소. 오늘 배우신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일하면 안 되죠. 중개무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누구로 하여금 소고로 하여금 뭘 하겠다? 중개무를 하게 하거나 하게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 등록 취소. 한 소속 본인은 절대 자격 취소. 방금 전에 삼진하고 배우셨죠?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몇 번 이상? 2번 이상 뭘 받고 업무정지 받고입니다. 받고 받았어요. 받은 것은 언제부터 몇 년간 승계돼요? 처분일 1년 승계니까 받고 다시 그 1년 이내에 어떤 위반 행위했다고 업무정지 위반 행위했다면 모아서 삼진아웃이에요. 그 다음 밑에 등록 취소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나중에 하시고 옆에 임의적 등록 취소 있죠.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밑줄 업무 정지 할 수 있는 게 임의적 등록 취소. 이거는 암기사항을 좀 보려하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모아서 정리하고 계신 게 뭐예요? 업무 정지인가 과태료인가 이거는 모아서 정리하고 있죠. 중개업무와 관계 있는 것은 뭐? 업무 정지. 중개업무와 관계 없는 것은 과태료 했죠. 요거부터 익숙해지시면 업무 정지보다 조금 더 심하면 뭐? 임의적 취소 아니야. 요거 8가지 절대 취소 있죠. 여기 익숙해지고 업무 정지에 익숙해지면 요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임의 취소야. 예를 들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대회보다는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스템이 덜 나쁘니까 임의 취소.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자면 업무 정지인데 이중 계약서 거짓기가 더 나쁘니까 임의 취소. 인장보다는 보정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비교할 것이니까 이건 읽어 두시는데 암기를 하지 마시고 알고 하시라고. 위에 임시중개시설물 이중사무소 이사 있죠. 그건 형벌이 얼마? 그 두 가지 1-1. 3번이 세 번째가 함정이요. 거짓 기재했다. 이중계약 쓰면 임의적 등록 취소는 맞아. 형벌은 뭐 금지사항이요. 뭐 뒤에 넘기봐도 몰라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중자 나오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회는 절대 취소 1-1은 아시죠? 여기 임의적 임시 중개 시설물 이중 사무소는 임의적 취소죠. 형벌 얼마? 이 이중 개념 중에서 형벌 나오는 이거밖에 없어. 이중 계약서 거짓 기재는 임의적 취소를 맞죠. 형벌하면 안 된다고. 형벌 없어. 세 번째 형벌 없다 적으시라고. 징역형 X, 벌금형 X 적으시라고. 등록 기준에 미달리는 것도 임의 취소. 형벌 없다 적으시고. 형벌 없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부득이한 사유, 질병, 요양 등이 없이 개수가 얼마? 6월 초과 휴업이면 얼마? 뭐? 임의적 등록 취소. 전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 공개니까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임의적 취소. 위에 내책간에 미달하고 겸업하고 연결하시고. 법인은 등록 기준에서 몇 조?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거 그게 등록 기준 아니야.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임의 취소듯이 14조 위반도 등록 기준이니까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보증은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임의 취소.
금쟁이 9가지 있죠. 9가지는 누구의 금쟁이요? 개업공인사 등이니까 금쟁이 위반. 그 다음에 최근 2년 2회 가시는 좀 이따 보시고, 박스 밑에 금쟁이가 이번에 추가된 게 뭐예요? 단체를 구성하여 친목회 만들어서 특정 중개대상물 중개를 제한하는 것. 단체 구성은 외의 개업 공인사와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왕따시키는 것. 그게 금쟁이요. 그거하고 뭐하고 연결해 두셔야 되는가? 밑에서 둘째 칸에 최근 2년 과시 2회 되어 있죠. 그거 연결해 놓으시라고. 지금 최근 2년 이내에 과시 2회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입니다. 사업자 단체 나오면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친목회입니다. 친목회가 요 동네에서 독점적으로 저끼리만 공동중개하죠. 그래서 모르고 들어간 오리증을 딴 갑이 왕따당하고 있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소를 졌다고. 우리 동네에 와보시면 무구회라고 20명의 소장들이 친목회를 만들었는데 비회원인 자하고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독점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무구회가 있죠. 이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와 조사했죠.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사업자단체나 실제로 왕따시킨 요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친목회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누가? 공정위가 독점규제법 위반을 적발해서 뭐 했다고? 시정조치했거나 과징금 처분을 이미 때렸다고. 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은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는 제조입니까? 아니죠. 사업자단체 독점규제법 공정거래위원회 이게 짝꿍이야. 사업자단체 친목회구나 독점규제법 공정위 시정조치 과징금은 여기 짝꿍이라고. 공정위가 이미 사업자단체 전체나 구성원이 요 사람에게 시정조치한 자료가 있으면 과징금 처분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등록관청에 자료 요청해요. 요청받은 공정위는 자료 제공할 거 아니에요? 넘겨받고 보니까 최고 몇 년? 2년 이내에 몇 번이나? 2번 이상이나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받은 사실이 있으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최근 1년이 대부분인데 2년짜리가 한 개밖에 없어서 시험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임의적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 지가 적발한 게 아니고 공정위가 이미 적발해서 처분한 자료 받아서 처분하는 거죠. 박스 밑에 있는 것은 금쟁이 들어와 붙잖아. 이제 이 단체가 특정 대상물 여기 무거회에서 이 소유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 물건 가진 사람하고 수수료 분쟁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무구회에서 이 사람 왕따시켜버려요. 네 물건은 우리 여기서 절대 안 팔아준다 이렇게. 특정한 대상물 중개를 제한하거나 비회원인 자하고 공동중개 제한하죠. 이제 금쟁이 직접 걸리죠. 그 이제 자료 넘겨받고도 처분하고 여기에 이제 9금지 들어왔으니까 등록관청이 여기 단체 구성해서 특정 대상물 중개를 제한한 것을 적발했다면 이제 등록관청이 직접 등록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형벌 얼마? 3다 이상. 제재가 밑에 박스 밑에 있는 금쟁이하고 거기 방금 말씀드린 최근 2년 2회 과시하고 연관해서 밑줄 연결해 놓으시라고. 같이 관계되는 것이니까.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왔네요. 업무정지 처분 사유 이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여기 포함된다. 업무정지 괄호에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포함 적으시라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포함. 그 앞에 있는 업무정지 사유인가 아닌가 할 때는 앞에 보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다 넣어서 고르셔야 된다고.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아닌 것 위에 절대 등록 취소 X, 과태료 처분 X, 그죠?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것 하면 답이 뭐라고요? 절대 등록 취소하고 뭐요? 과태료 처분은 X다. 항목을 보시면 작성교부 보존 중개업무 맞죠? 인장도 중개업무 관계 있죠? 서명날인도 중개업무 관계 있죠? 고용인도 관계 있죠? 부측의 업무지역
감독은 됐고 밑에 거래 정보망도 중개업무 관계 있어 없어요? 있죠. 방금 전에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과징금 시정 조치 나면 임의적 등록 취소인데 연도 관계없이 회수 관계없이 그냥 과징금 시정 조치 한 번이나 받으면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6번 별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시효제되어 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은 하여도 기간 중이 답이니까 결격이죠.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효제도 니은 별표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 밑줄 사고 쳤죠? 근데 등록관청이 처분 못하고 몇 년 지났다?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뭐만? 등록 취소하면 안 되고 지금 업무정지 시효제도요. 지금 뒤에 또 등록 취소 처분 X도 돼 있고 지금 등록 취소 3년은 청문 거치고 사고 쳤고 청문 거치고 처분을 받은 다음에 간판 철거하고 등록 청구 안 나고 3년 동안 중개하지 말기 3년이야. 여기는 사고만 쳤을 뿐이고 처분하지 못하고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아예 처분 못하는 게 시효제도예요. 그 잘 틀린다는 겁니다. 특징적이고 시험 잘 나오는 것부터 먼저 속관에서 먼저 하시고 법인인 개업 공인유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뭐 분사무소별 뭐만 업무정지만 가능하지 분사무소 내고 등록 취소하면 안 돼요. 네 번째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간 기준기간에 몇 분의 몇 2분을 범위해서 가중하기도 하고 경감할 수 있죠. 가중하여 처분 때려도 업무정지 기간은 최대 얼마?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가중하는 경우는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최대 때려봐야 6개월입니다. 가중해도. 옆에 페이지 7번 등록관청의 협회 통보. 당연히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하는 것이고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개공에 하는 것이니까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 취소 처분한 것도 모아서 업무정지 처분한 것도 모아서 협회 통보사항이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별표에서 이건 꼭 익히셔야 돼. 자격 취소 처분권은 1번 누구만 교부한 시도지사만이고 누구 하면 안 되고 사무소 소재지 하면 안 되고 계속 적으시라고. 교부한 밑에 사무소 소재지 X 적다 보면 손이 기억하겠죠. 뭐. 손이라도 기억해야지. 2번 교부한 밑줄 시도지사와 사무소 밑줄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밑줄 교부한 사람 울산광역시장 사무소 부산광역시장 다르죠? 그럼 자격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은 누가 해요? 교부한 사람이. 절차 이행은 누가 해요? 사무소. 절차 이행 사무소. 교부한 사람은 처분. 바로 결론 나왔죠? 사무소 소재지 밑줄 하시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정지 처분에 필요한 뭐만 절차를 이행한 후 누구한테 통보. 처분한 후 하면 안 돼요. 절차를 이행한 후 밑에 X 처분한 후 X. 그래서 2번을 별표해서 꼭 익히시라고.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 밑줄 X 할 수 있다 X 적으시.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걸 왜 암기하셔야 되는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할 것인가 자격 정지는 다 암기하지 마시고 자격 취소 사유가 4개밖에 없어요. 요거 암기하고 계시면 소공이 요거 빼고는 다 제재가 뭐다? 자격 정지. 그렇게 일단 익히시라고. 부정은 다 취소도 한다 그랬죠. 부정한 방법 부정. 다 아시듯이 등록증이나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는 다 취소 맞죠? 거기서 중요한 것이 양도에서 중요한 것이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1번 있죠. 1번 동그라미 1번 돼 있죠. 박스 안에 양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했다. 그건 뭐예요? 자격증 대여. 거기에 자격증 대여라고 알고 계시고 자격 취소입니다. 양도 대여했다. 자격 취소이고 형벌 얼마? 1-1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맞죠? 등록증 양도 대여, 자격증 양도 대여 포상금 주죠. 그 다음에 징역은 어떤 법 위반? 이 법 밑에 다른 법 X 돼 있죠.
징역형이지 벌금형 가지고는 자격 취소가 없고 선고받은 자가 자격 취소죠. 집행유예는 집행 동그라미 해보세요. 집행유예 할 때 집행은 선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결격이죠. 집행유예까지는 선고받은 자니까 자격 취소이지만 뭐는 X다? 선고유예는 선고받았어요? 다른 법 위반이거나 벌금형이거나 선고유예 가지고는 자격 취소가 없다고. 오늘 배우신 게 자격 정지 기간 중이면 두 개죠. 중개 업무를 수행해도 절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되어도 소위 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나 정지 기간 중 이중 소속에도 정지 업무 정지 이중 소속 그 네 가지를 먼저 암기하시라고. 그 다음에 3번의 자격 취소 절차는 청문은 뭐 할 때만 청문 취소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국장에게 보고 주어졌네요. 누가? 시도지사는 뭐 한 것만 자격 취소 동그라미 한 것만 잘 보여야지. 며칠? 5일 나오면 뒤에 나올 말이 두 마디예요.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동네 가서 시험 못 보게 해야 돼요.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한다. 뭐는 X다? 자격 정지 처분 X 적으시고. 자격증 반납 뭐 받은 것만 넘기시고. 자격 취소 등칠반 자칠반이 자격 취소받은 자는 취소받은 날부터 며칠 어디 가서 교부한 밑줄 괄호에 X 사무소 소재자면 안 돼요.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 대신하여 밑줄 분실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위반하면 얼마? 100과. 4번의 자격 취소 요건은 두 가지 아니요? 자격 취소 나오면 뒤에 나올 지분이 다 몇 년? 3년.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가 암기가 되시면 그 다음에 자격 정지하시면 돼. 자격 정지 처분도 누구만이?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2번 체크하시고 등록 관청은 밑줄 뒤에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괄호 통보한다. 뭐 알게 된 것만? 자격 정지 뒤에 자격 취소 X 돼 있죠? 그렇게 하시고 자격 정지 처분 양가로 2번이 있네. 두 개나 있네. 3번 한 개 고치시고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서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 정지 기준 업무 정지 기준이나 자격 정지 기준은 어디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령 2분을 범위내서 가중 경감할 수 있죠? 가중하여도 자격 정지도 업무 정지처럼 최대 얼마? 6개월 추가할 수 없다. 그 위에 자격 취소 사유 네 가지를 먼저 암기하시면 밑에 자격 정지 사유는 나중에 암기하셔도 돼.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이중 소속이고 밑에 금쟁이 같은 것은 자격 취소로 잘 넘어간다고. 앞에 자격 취소 사유는 부정, 양도, 징역, 정지 기간 중밖에 없잖아요. 그 네 가지를 먼저 암기하시라고. 좀 더 암기가 되시면 나중에 7, 8을 가시면 옆에 박스 있죠. 업무 정지 기준, 자격 정지 기준 기간이 있죠. 대부분 6개월이 많은데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있다고. 그런 거 나중에 구분해서 시험이 나옵니다. 지금 다 하지 마시고 자격 취소부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야 한다. X3 적으시고. 이거 뭐 한 줄 부정하게 운영한 것을 공개하면 1년 내에 사망한다 돼 있죠. 박스 위에 부정하게 운영한 것을 공개하면 1년 내에 사망한다. 부정 운영 공개 1년 사망. 사망의 청문 X 돼 있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거래정보사업자 3번 공개 동안 그거부터 익히시라고. 정보 공개 위반이다.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했다 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1-1 적으시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징역형 벌금형은 박스 안에 세 번째 공개 그것밖에 없다고.
공개 옆에 1-1 적으시라고. 그래서 밑에 다시 정리하시라고. 공인중개사법상 관할 정리되어 있죠. 읽어보시면 되고 넘기시고. 올해 이제 시험 나올 게 벌칙을 물으면 형벌 자체 암기사항을 물으면 106페이지 행정 형벌 1번에서 3-3 있죠. 작년까지가 거기 증서 그러니까 부정 등록, 무등록, 증서, 직접 거래 쌍방들이 투기 조장까지는 있었어요. 그 밑에 시세, 단체 쪽 있죠. 나 밑에 5가지가 7가지가 이번에 추가된 거야. 그거 읽으시라고. 3-3부터 먼저 암기하시라고. 올해 나올 가능성이 이게 더 크다고. 개정법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1-1은 나중에 하셔야 돼. 1-1은 다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위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송, 양도대회 1-1 적어봤죠? 양수 대여받은 자도 1-1, 임시이사 1-1 맞죠? 그 다음 금쟁이 중에서 그 10개 빼고 나머지 판단 거래처했네, 보수 초과했네, 매매업 했네, 무등록 중개업자 나머지 1-1. 아닌 자이면 다 제재가 뭐예요? 개업 공용사 아닌 자 유사명칭, 공용사 아닌 자 유사명칭, 개업 공용사 아닌 자 표시광고 다 1-1. 비밀은 1-1인데 가장 특이한 게 괄호 아니요? 반, 의사, 불벌 꼭 체크하셔야지. 그다음 방금 전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예요? 정보공개 위반은 1-1 그랬죠? 이미 지정처서 그렇게. 넘기시면 행정, 질서, 벌. 과태료 처분은 양가를 일부만 익히시라고 일단. 누가 누구에게 얼마 줄 것인가 그게 한 문제예요.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를 만드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밑에 인터넷 모니터링 적으시면 되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관련 단어니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누가 해요? 국장이. 누구한테 요구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이 법 의심 위반되는 표시 광고 있으면 확인해봐라. 추가 정보 게재 요구했는데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예, 국토부 장관은 하면 세 사람입니다. 500, 500, 500. 그 다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가 되는데 반납하지 않은 자 얼마? 100만 원. 시도지사 연수교육 얼마? 500만 원. 4번 체크하시고 1번,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등록 간청은 개업 공용사에게 100만 원 이하 또는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외출하시고 괄호에 이번에 추가된 게 부당한 표시 광고한 개업 공용사 500만 원. 확인 설명은 얼마? 500만 원. 그래서 밑에 금액이 쭉 찍혀있네. 2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1번, 2번 하시고 1번, 2번 등록 간청. 2번에 추가된 게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됐죠? 개정부부터 먼저 익히시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죠? 이는 암기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계약 활성과 관계없다. 중개업무가 아니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항목을 한번 보세요. 휴업, 피업, 재개, 변경 신고는 중개업무 아니잖아요. 등록증 못질하는 것, 개시하는 것,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것, 명칭, 오기, 광고물 다 중개업무 아니죠? 등록증, 자격증 반납도 아니죠? 보증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 자 보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시점이 주어지면 누구에게? 완성되기 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뭐 합니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죠. 위반하면 제재가 얼마? 방금 500만 원이야. 확인 설명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완성이 된 때 주어지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마무리 작업 몇 가지? 뭐 6가지는 될까요? 어떻게 6가지 쪼개노?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이건 제재가 뭐? 업무정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증 관련 사항을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얼마? 이게 지금 보증이야. 확인 설명하고 손해배상 책임 설명하고 구분하시라고.
인장하고 뭐하고 구분하시고 보증하고 구분하시고 인장 등록 사용 변경 등록하자면 뭐 업무정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아예 보증을 아예 설정하지 않으면 임의 취소 설정은 돼 있는데 완성 시 당사자에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100건 이렇게 유사 설명이 나오는데 완성 전 확인 설명은 500 완성된 때 배상 책임의 보장에 원한 사항은 100건 이렇게 그거 한 개 빼고는 다 암기사항이 아니어야 돼. 읽어보시라고 설명을 쭉 그렇게 해온 거 아니야 지금? 이런 항목이 중개 업무과 관계없는 항목이구나. 앞에 작성교부 보전 서명날이 인장 이런 게 중개 업무 관계 있는 항목은 그렇게 암기하셔도 돼. 이렇게 암기가 돼 있으시면 수업이 편하고 여기 업무 정지가 돼 있으시고 절대 등록 취소도 뭐 부정 등록 당연히 취소고 사망해서 없어졌으니까 결격사항 일 못하니까 취소 이중 등록 이중 소송 양도돼 당연히 취소고 업무 정지 기간 중 일하면 당연히 취소고 삼전도 이렇게 하시면 중간에 임의 취소만 나중에 조금 암기하시면 된다고. 임의 취소 이렇게 비교하면 암기할 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피곤해요. 갑자기 급편해졌네요. 좀 짜증난다는 거죠. 이거 어찌 다 암기하노 또. 암기는 절대 모든 과목이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를 시키지만 본격적으로 본인이 할 때는 다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하시라고. 지금 동서실 공부하시는데 머리 막 적으면서 막 암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거 공부 아닙니다. 그건 운전면허증 시험이지. 내일 또 시험 있고 모레도 시험 있는데 운전면허증 시험 그렇게 해야지. 책 크라운 출판사 있잖아요. 4,000짜리.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요만한 거. 밤새도록 딱 보고 들어가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가 실제 시험 나오면 40개 중에서 28개, 30개 나와요. 요즘에는 28개, 29개.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있죠? 110페이지. 이게 내용이 많잖아요. 지금 한번 넘겨보세요. 페이지가 작년에 7문제 나왔잖아요. 7문제나. 평균에 5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 이제 5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 7문제 나왔기 때문에 페이지를 쭉 보시면 149페이지까지 가 6개, 7개. 아니 5개, 6개. 방금 전에 정리한 요 내용이 5개, 6개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내용이 워낙 많잖아요. 개정법이 많고. 그 다음에 교재 구성 보시면 150페이지, 151페이지 쭉 있죠. 이런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암기사항을 모아놓은 겁니다.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될 게 너무 많고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154페이지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 2개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33개, 34개 나와 85%까지. 뒤에 실무 쪽은 뭐 농지법 우리 과목 내용은 거의 없어요. 목차 보시면 보세요. 농지법은 공법에서 배우시는 거죠. 개정법이 제법 있고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그 다음 넘겨보시면 계약서 금인제도는 등기법 시간에 금인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 민법 관련 중개실무는 장사법, 법료규칙권, 치상권한테 배우시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이 167페이지 민법은 매년 우리 시험에도 요즘에 거의 나오죠. 그 다음에 매년 반드시 민법 2문제 우리 2문제가 171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기까지 공부하시는 게 8월까지 공부요. 나머지 이제 경매가 남았다고. 경매가 190페이지 법원 경매 있죠. 이게 한 문제. 이건 나중에 9월달 넘겨도 돼요. 수업은 들으시고 한 문제 틀려도 돼. 모의고사에서는 실제 시험 맞추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여기까지가 40문제 끝이요. 항목은 거의 95%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항목을 정출하시고 작년처럼 관습법상 법정지사권 나오면 민법이죠. 이 책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셔야 돼. 한 문제 정도, 2문제는. 오늘 요만큼 합시다. 오늘 배우신 게 뭐예요? 생각도 하기 싫다. 간단히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뭐 했어요 오늘? 오늘 뭐 환기소에 98페이지부터 했지 뭐. 확인 설명서하고 64페이지부터 확인 설명서하고 요거 한 거예요. 확인 설명서 정리하고 요거 간단히 정리하고 마칠게요.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딱 집중하시라고. 확인 설명서는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네 가지이다. 확인 설명서 네 가지 서식에 기재사항은 13가지인데 기본 확인사항 8가지, 세부 확인사항이 4가지, 중개보수 있죠. 거래당사자는 받아가는 거래당사자는 서명 또는 일을 한 개공하고 소공은 및.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답이 뭐?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누가 확인한 사항을 개업 공유에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니까 같은 말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하면 세부 확인사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해도 뭐?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4가지밖에 없죠. 줄이면 실제 상태 아니야? 실제는 등기부에 있다 없다? 없는 실제 권리관계 조각문이나 정원수처럼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 상태는 요구할 수 있죠. 요구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인데 공통기재사항이 있죠. 4가지 중에 표시나 권리관계나 실제는 빼고 예정금액은 당연히 물건마다 다 설명이 되고 예정금액 설명에서 내가 받을 보수도 미리 설명하고 어떤 물건이든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공통기재사항이다. 기본 확인사항이다.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나요? 제외입니까? 제외입니다. 그럼 주거용에만 기재하는 게 5개 있다. 도배, 환경, 교육, 판매, 의료시설. 요 5개 중심 잡으시면 비주거용 건축물은 5개 그대로 빠지고 비선호시설 1개만 더 보태면 돼요. 비선호시설은 어디에 없다? 비주거용 없고 토지에는 맨 땅이니까 비선호시설은 있다 없다? 있는데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조건 상태는 아예 없고 교육, 판매, 의료 당연히 없고 주차장도 없고 관리도 없고 그죠?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 경우에는 기재사항인데 중요사항이 임차인에게 중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예 임대차 경우에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게 있다. 제외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 경우는 제외고 생략할 수 있단 말은 임대차 경우는 적어도 되는데 임차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한 문제이고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13가지 다 들어가죠. 대상 물건에 대해서 상태 자료 요구 사항란이 있다 없다 있고 요구한 자료가 뭔지 관련 자료 제출 여부 불응 여부를 기재하죠. 표시는 뭘 확인하여 적는다. 대장 건축물 방향은 주택 방향은 주실 방향 그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도 대장 위반 간첩 여부도 대장.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 사항인 등기부 기재사항이 있고 등기부에 나와 있잖아요.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죠. 등기사항 증명서인데 건지당이 있다 어디까지만 설명했고 채권 최고액만 설명했으니까 어디만 적으면 채권 최고액만. 최근에 추가된 것이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있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인데 현재 임차한 주택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장기인지 공공지원인지 단기인지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럼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는 정보체계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든지 임대인에 확인하여 적는다. 정액 청구에도 얼마? 임대 의무 기간 중에는 5% 초과에 정액 청구 못해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임대 의무 기간 중에도 의무를 위반했고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해제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이 없으면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는 계약을 만들어 사업자지가 해제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시군조례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종합정보망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은 개공이 확인 용도 지역 주거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입지관리 비선호는 기본이죠.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는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누가 확인하여? 개공이 확인하여. 입지조건란에 기재할 요소 도로, 대중, 주차, 교육, 판매, 의료 그죠?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 관리주체 특히 주차장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토지에 없다.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이 없다. 예정금액은 완성되기 전이죠.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가격도 완성되기 이전. 임대차 경우에는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일 세율도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임대차는 제외된다. 실제 권리 관계는 고지한 사항이죠.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등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 기본 확인 사항인 권리관계에 들어가지만 등기가 됐던 말이 없으면 임차권도 세법인 사항인 실제 권리관계란에 임대차 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 적는다. 그죠? 상태 중에서 내외부 시설 상태의 수도, 전기, 가스, 소방난의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 빼고 5개층 이상인 아파트 빼고 4개층 이하 단독주택, 주택인 경우 단독주택이 아니고 4개층 이하 주택인 때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나 개수를 적는다. 그죠? 그 다음에 벽면 도배에서 환경 조건에 기재할 것은 세 가지. 일조량, 소음, 진동, 주거 용해만 적습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죠.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이번에 추가된 것이 지급 시기도 기재사항이다. 그렇게 하시고 행정처분은 다음 주에 복습합시다. 수고했습니다.